대한성공회, 파주교회. 대한성공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한국 종교문화에 의해 파주교회를 찾아갑니다. 대한성공회는 어떤 종교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성공회는 어떤 종교인가요? 네, 대한성공회는 1890년대에 영국에 있는 성공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그리스도교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한반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큰 나라들이 조그만 이 한반도를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영국에 있는 성공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인 성직자들이 양성이 되고 또 한국인으로서 그런 성공의 정신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영국과는 독립된 자체적인 한국 성공회, 대한성공회가 설립이 됐던 것이죠. 이곳 파주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곳 파주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곳 파주교회가 세워진 지는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저희들이 하는 활동은 첫 번째로는 이 파주 지역에도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이주민 여성. 그래서 주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다양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잘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활동을 주되게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상담 활동 가지고는 어렵다. 다양한 나라들의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라별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라별 공동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를 어려움을 푸는 데서 돕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주민들이 들어온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한국 사회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주민 이전에 여기 살던 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그런 상호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도 해야 하고 깊어지기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주민과 선주민들의 상호 이해를 돕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주교회가 하고 있는 첫 번째 활동이고요. 그거는 이제
파주 샬롬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이 하는 활동이고, 두 번째로는 파주 지역이 이 DMZC라고 이제 네. 남과 북이 갈라진 네. 휴전선에 딱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지역적 소명 또는 과제라고 할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 분단의 문제를 분단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을 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파주 지역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파주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거는 순례 운동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순례 운동.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이 있는 곳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정화시키고 풀어내는 그런 활동을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순례 운동도 요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건 쉬운데 머리로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그런 걸 느껴야 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힘을 키우는 의미에서 순례를 하고 있다. 순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분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파주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활동에도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축, 하나는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일. 물론 파주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심을 신앙심을 유지하고 더 돈독하게 하고 깊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성공회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성공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성공회는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성공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렇게 크게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이건 조금 공부를 해보면 구교, 신교 이런 게 있어요. 구교, 신교. 그러니까 예전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뭐랄까 관장하고 있을 당시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입장도 안 맞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 두 흐름 속에서 많은 갈등과 심지어 전쟁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유럽에서는요. 네. 그 속에서 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서로 싸워야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느님도 한 분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서로를 섬기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그 분열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라는 반성 속에서 나온 것이 성공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성공회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된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모형을 그런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 성공회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 실제로 그 지난 역사를 보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것은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다른 차이를 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에도 성공회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또 이제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소수가 이제 큰 권력을 장악했을 때 다수를 향해서 때로는 독재로 또는 폭력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그게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차이는 있지만 또 권력을 소수가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교회 안이나 밖으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려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사회 바람이 있으실까요? 내년 2024년 한국 사회 바람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물가가 너무 높아요. 비싸요. 비싸요. 옛날에 한 3,000원 하던 게 지금 뭐 6,000원, 10,000원 이렇게 하고 두 배로. 또 그렇다고 수입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나눔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로가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지구 위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보면 빈곤의 문제도 심하고 막 그래서 이런 전 지구적인 고민을 우리 한국 사회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 세계 시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4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국에서 생활은 어떠신지?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질문. 네. 네. 이렇게 낸시 선생님이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셨죠? 한국에 온 지 9년 됐습니다. 9년 됐죠. 이렇게 네. 한국에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불편하죠? 그 가장 어려운 거는 날씨예요. 날씨. 지금도 맞아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태국도에서 살았어요. 여기 그 날씨도 그렇고 너무 내 인생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제가 뭐 꼬아온 네. 여기 네. 무슨 활동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날마다 그 어린이들 많아요. 어린이들.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아직 자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 아침 집에서 일찍부터. 네. 그러나 여기 오면 와 지금 무슨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고. 저만 만약에 남편 일 가면 또 딸도 어린이집 보내면 너무 적막해요. 예 그다음에 그 눈 오면 밖에 오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무슨 감옥 있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조금 제가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5년 여기 5년 되는데 제 마음 아직 여기 없어요. 네. 그냥 여기 온 이유는 사실 그 한국어 집중 한국어 문화 한국어 네. 집중 배우고 싶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어 저 몰라요. 왜 제가 왜 관심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올해 여기 바주 샬롬 집 네, 네. 활동 있잖아요. 사실 제가 좀 마음은 동역사 어떻게 해요? 제가 영어 가르쳤는데요. 네, 네. 하지만 제 같은 필리핀 같은 분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네, 네. 저주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만 도전하자.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 마음도 계속 필리핀 같은 곳, 캄보디아 같은 곳 여기 가르치고 싶었어요. 싶어요. 하지만 그 딸 여기 학교 뭐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 날씨에 잘 적응하고 이렇게 열을 맺었으니까 한국 사회하고 날씨 극복만 되면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요리도 사실 제가 엄청 힘들어요. 한국 요리. 예. 사실 제가 맵고 짜고.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도 생각 없는데 그때 갑자기 왜 제가 요리해야 돼요? 그 39년 요리 안 했어요. 요리 여기 안 해요. 한국에 다른 나라. 한국에서 여자가 요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예, 그래 네. 조금 아, 요리 제가 사실 조금 안 좋아했는데 하지만 지금 엄마 됐으니까 엄마 됐으니까. 아내 됐으니까 해야 합니다. 네. 그만 날씨하고 한국에 사는 한국 여성으로서의 네. 짐을 조금 벗어내면. 여기에서는 만약에 경제적 하면 또 필리핀보다 또 캄보디아에서 또 나요. 하지만 여기도 제가 돈 못 벌었잖아요. 네. 돈 안 벌고 또 그 생각 없고 그냥 제가 생활 사실 제가 해봤던 생활 하면 더 좋겠어요. 어쨌든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참고 있어요 지금.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잃지 말고 또 딸이 잘 크고 있으니까 딸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 또 서포트도 해야 할 것 같고 그죠?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